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가치 투자의 마이다스입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주식을 사려면요, 반드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기본적 분석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투자가는 둘 다 활용을 할 거다. 아마 본인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머릿속에는 이미 그 주식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부분은 본인이 의도하든 않든 이미 무의식적으로 분석을 한 것이다. 하지만 조금 투자의 경륜이 쌓이고 투자의 원칙이 있고 약간 그래도 투자를 오래 한 투자자라면요, 본인만의 기업을 분석하는 노하우라든가 특별히 더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석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오늘은 주식 투자할 때 우리가 그 기업을 분석할 때 도대체 기본적 분석이 중요한가, 기술적 분석이 중요한가, 또 어떤 것을 더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해야 투자 수익이 좋을까, 그런 부분.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옷이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요. 어쨌거나 우리가 사용하는 이 두 가지 분석 방법, 무심히 지나치지만요, 항상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나름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술적 분석이 무엇이다, 기본적 분석이 무엇이다 명확히 알고 투자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가지고 나온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기본적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 분석,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자 항상 하잖아요. 기본적 분석이 뭐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회사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한 거죠. 그 회사의 내재 가치를 분석해서 그 회사의 미래 가치를 예측하는 것이 기본적 분석입니다. 그럼 뭘 가지고 내재 가치를 분석할까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죠. 그 기업을 나타내주는, 수치화해서 나타내주는 재무제표를 통하지 않으면 그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할 수가 없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PER이나 PBR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기업의 내재 가치 분석인데요,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기술적 분석이라는 방법은요, 기업의 내재 가치는 싹 무시하는 겁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는 무시하고요, 그 기업의 주가가 과거에 어떤 패턴을 보였느냐, 어떤 추세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런 역사적 정보, 이 역사적 정보가 뭘로 통해서 알 수 있다?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가지고 미래의 증권 가격을 예측하는 거다. 그럼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기본적 분석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다, 기술적 분석은 차트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것도 틀린 내용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좀 더 기본적 분석의 조금 방법, 접근 방법, 우리가 세세하게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기본적 분석 점검하려면 이러이러한 항목을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맨 먼저 중요한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다. 매출액이 얼마이고 영업이익이 얼마이고 시가총액이 얼마이고, 이게 회사를 접근하는 가장 기본이다. 이것을 먼저 접근해야 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오면 영업이익률이 얼마 정도 나온다. 그럼 이 회사는 괜찮은 회사다, 안 괜찮은 회사다,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ROE입니다. ROE는 뭐냐면 자기자본 수익률인데요, 이 회사가 자기자본, 부채를 뺀 자기자본을 가지고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느냐. 이게 또 기본적 분석을 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최소 3년 정도는 봐야 된다. 길게 볼수록 좋은데요. ROE를 1년간 반짝 좋아졌다고 해서 좋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최소 3년 정도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하는 게 자주 분석하죠. PER하고 PBR. PER은 영업이익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업이익 순이익이냐 이거. 순이익하고 관련된 거니까요. 그래서 PER, PBR이 충분히 낮은가 같은 이건 동종업종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업종에 비교해서 낮다. 그러면 미래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이 배당을 고려합니다. 배당을 왜 고려하냐면요. 배당은요. 사실 배당 평가무형도 있다시피 그 기업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그 기업의 현재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그 기업이 망할 때까지 받는 배당금 오늘 얼마, 내년 얼마 이렇게 100년 동안 받는다고 치면 그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게 기업의 가치이기 때문에 배당을 일정 부분 주는 회사는 배당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할 때 부채 비율을 보는데요. 부채 비율은 왜 볼까요? 물론 부채가 나쁜 것만 아니에요. 레버리지 효과도 있듯이 아주 사업이 수익을 많이 내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빚이라도 얻어서 투자를 하면 이자 내고 내가 엄청난 수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부채는 나중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 기업의 안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안정성의 척도예요. 부채 비율이 높으면 회사가 안전하지 못하다. 낮으면 회사가 그래도 안전하다. 이렇게 안정성 그런 척도로 부채 비율을 보는데요. 부채의 질도 따져야 된다. 장기 부채가 많냐? 단기 부채가 많냐? 장기 부채가 많을수록 유리하죠. 왜냐하면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단기 부채가 많을수록 불리한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고요. 유동 비율 같은 것도 중요하다.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 분석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가격 결정력이다. 그 회사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좋게 보죠. 가격 결정력이에요. 좋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제조자가 마음먹고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된다. 왜? 만약 이 가격 결정력이 없다 그러면 물가가 올랐을 때 내가 가격을 따라서 올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내 수익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 결정력이 있다는 얘기는 원가가 높아지면 나는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을 높게 책정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 분석에서 중요한 항목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업을 분석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점검을 하고 들어가야 실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의 방법.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런 기본적 분석을 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분석한다고 했을 때 맨 먼저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경제부터 분석합니다. 큰 단위. 지금 시장이 투자할 만한 시장이냐. 지금 경제 상황이 주식 투자하기에 적합한 상황이냐. 지금 세계 경기가 침체기다. 그러면 아예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다른 쪽으로 가야죠. 침체기다 그러면 뭐 금으로 가든지 다른 상품으로 가든지 가는 게 좋다. 그래서 맨 먼저 경제 분석을 해야 된다. 지금이 과연 주식 투자할 만한 시기인가? 만약 그런데 경제 분석을 해서 지금은 주식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다. 금이나 석유에 투자하느니 주식이 훨씬 낫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확신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산업을 분석하는 거다. 만약 그럼 주식을 투자한다 그러면 무슨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반도체 산업에 해야 되느냐? 뭐 섬유 산업에 해야 되느냐? 철강 산업에 해야 되느냐? 자동차에 해야 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게 산업 분석이다. 그러면 산업 분석은 유망 산업을 선정하는 거죠. 앞으로 미래에 그러면 이제 4차 산업, 사물 인터넷이 유망할 것 같다. 그러면
그 해당 유망 산업 중에 어떤 기업을 우리가 선정할 것이냐. 그게 기업 분석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는 게 반도체라고 하면요. 이제 반도체가 유망 사업으로 우리가 봤다. 그러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 그러면 어떤 기업이 더 낫냐? 같은 반도체 업종에 투자하는데 어디가 더 나을 것인가? 그것을 분석해서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 분석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죠. 큰 단위에서부터 작은 단위로 이렇게 내려오죠. 이것을요,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트럼프, 김정은이 만나고 실무자가 만나오는 걸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죠. 주식 분석은요, 이렇게 거꾸로 가는 바텀업 방식이 아니고요, 항상 탑다운 방식으로 분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 바텀업 방식으로 분석하면 안 되냐면요, 보세요. 기업 분석부터 실컷 하죠? 자, 기업 분석했어요. 삼성전자 막 분석했어요. 아니면 뭐 현대제철 분석했어요. 그리고 철강산업을 또 분석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경제 분석을 했어요. 지금 주식 투자할 시기가 아니에요. 그럼 지금까지 분석한 게 의미가 없잖아요. 주식 투자할 시기도 아닌데 이거 실컷 분석해놓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분석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도 점검 항목이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적 분석하고는 좀 틀리겠죠. 맨 먼저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다. 그러면 이제 차트를 떠올리는데요. 이 차트 속에는 추세도 볼 수 있고요. 지지와 저항선도 볼 수 있고, 패턴도 알아낼 수 있죠. 상승 패턴이다, 하락 패턴이다. 뭐 이렇게 알아낼 수 있고. 그 외에 기술적 지표도 우리가 봅니다. 이동평균이라든가 오실레이터, 뭐 스토캐스틱이나 RSI, 그 다음에 파동도 보는데요. 뭐 엘리어트 파동,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요. 자, 기술적 분석도 이러한 항목들을 하나만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점검 항목을 분석한 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다,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존 머피가 이제 기술적 분석의 기본 전제라고 이렇게 제시한 게 있는데요. 자, 기술적 분석의 기본 전제. 뭐냐면 전제가 이제 가정이라고 봐도 되는 건데요. 시장의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차트에 모든 것이 녹아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가격은 추세를 이루며 움직인다. 그리고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 얘기는 과거의 주가 흐름이 미래에도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비현실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또 일정 부분은 과거의 주가가 미래에 되풀이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도 한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 둘 중에 어떤 게 나은 방법이다? 예, 방법은 정답이 없다. 둘 다 사용한다. 둘 다 사용하는 것이고요. 각자 자기 몸에 맞는 기법을 쓰면 된다. 나는 기본적 분석이 내가 투자할 때 잘 맞는다. 보통 이제 가치 투자가들이 기본적 분석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둘 다 활용을 한다. 어떻게 활용한다? 자, 기업이 싼지 비싼지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는요. 기본적 분석으로 분석하는 게 맞고요. 자, 그렇게 좋은 기업이더라도 우리가 항상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냐 아니냐 이런 타이밍을 잡을 때는요.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또 이렇게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투자를 한다. 이게 정석이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투자 방법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인가? 제가 아까도 답을 드렸다시피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으면 됩니다. 기술적 분석이 적용해서 자기가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좋으면 기술적 분석을 주에 두고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을 하고요. 만약 어떤 투자가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좋다. 그러면 기본적 분석을 주에 두고 보조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각자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정답이다. 다만 두 가지 방법 다 유용한 방법이고 투자에 괜찮은, 투자에 활용해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같이 가치 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그래도 기본적 분석을 좀 더 위에 두고 투자하는 것이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라면 기술적 분석을 조금 더 위에 두고 투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기술적 분석이 전성시대가 있었어요. 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요. 참 기술적 분석의 전성시대, 그러니까 차티스트의 전성시대가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차트의 단점이 있어요. 아주 큰 단점. 뭐다? 너무 느리다. 이미 차트상 신호가 나오면 이미 상당 부분 상승을 한 후다. 잘못 들어가면 크게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손절이 필수인데요. 쉽지가 않은 문제고요. 반면 기본적 분석도 단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재무제표가 미래의 데이터가 아니고 과거의 데이터란 얘기죠. 그래서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재무제표는 신뢰할 만한 그 기업이 실적이나 지표이기 때문에 차트보다는 좀 더 안정감을 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느 것이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 차원에서 접근한 게 아니고 둘 다 투자에 활용하는 기법인데 어디다 중점을 두느냐는 그 투자가의 성향에 달려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는 둘 다 잘 활용해서, 투자에 잘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고 그러면 너무 차트에 맹신한 투자는 하지 말자입니다. 왜냐하면 차트보다는 그래도 재무제표가 그 기업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 분석을 우위에 두고 기술적 분석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투자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동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